부자 고객들은 대부분이 최고 세율 49.5%인데요. 그 세율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또 해외 주식도 방법입니다. 이득이 나면 22%의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신한프리미어는 신한금융그룹의 고액자산가 대상 브랜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초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패밀리 오피스 센터는 국내에 단 2곳밖에 없었는데요. 지난달 압구정에 세 번째 점포, 여기 청담센터를 열었습니다. 아직은 여기 영업점이 위치한 3, 4층만 오픈을 했고 서너 달 안에 전체 건물 공사를 완료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랜드 오픈하기 전에 미리 볼 기회를 얻었는데요. 공사가 완료되면 레스토랑부터 바, 커피숍까지 고객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하네요. 오늘 만나뵐 김원기 센터장은 신한은행 패밀리 오피스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뽑히는 인물인데요. 신한은행 PB사업부장으로 패밀리 오피스 비즈니스의 큰 그림을 먼저 그렸고 이후 2022년 첫 번째 센터인 반포센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죠. 김 센터장이 보고 있는 시장 상황과 초고액 자산가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자산은 무엇인지 신한프리미어 패밀리 오피스 청담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원기 센터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 패밀리 오피스 청담센터 김원기 센터장입니다. 예전에 본부의 PB사업부에서 근무를 하다가요. 이렇게 직접 현장의 필드에서 우리 정말 부자 고객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센터를 오픈하게 된 김원기 센터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신한 패밀리 오피스 청담센터, 요 고객층만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시겠지만 우리 압구정과 청담동 일대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부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부터 노령층까지 거의 다 대부분 부자 고객들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약간의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에 거래하시는 고객분들도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연령층이 좀 높으신 분들은 가업생계라든가 또 부동산, 특히 근린생활시설이나 빌딩 매매 이런 걸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동산 매매, 그리고 요즘에 해외 주식 많이 하고 있죠. 또 투자성이 많으신 분들은 해외 주식, 이렇게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저희 신한금융그룹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이분들과 함께 고객을 좀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전을 해오셨다고 했는데 네. 요 이전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언주로 쪽에 센터가 있었는데요. 거기도 부자 고객들이 많이 있지만 이쪽에 압구정 청담동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많이 물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센터로 이전하게 됐고, 또 저희 센터는 지금 7층, 지하 1층까지 포함해서 7층짜리 건물인데요. 이 건물이 모두 다 고객들의 편리성, 그리고 고객의 경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레스토랑이라든가 그리고 라운지, 그다음에 커피앤바 이렇게 많이 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자유롭게 편리하게, 그래서 또 재미도 느끼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청담센터만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청담센터는 기존의 PWM 센터에서 초고자산 고객분들, 정말 부자 고객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패밀리 오피스 센터로 이번에 전환을 했습니다. 패밀리 오피스 센터라고 하면 가족이나 가문을 책임지는 집사 역할을 하는 센터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에서는 그 고객의 여러 가지 자산관리 니즈가 많이 있을 텐데, 신한금융그룹이라고 하면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 신한자산운용 아주 많습니다. 여기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과 함께 이 고객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사에 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본사에 세 가지 팀이 있는데요. 하나는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한금융그룹의 모든 전문가들이 80명이 넘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이야기해주면 그 니즈에 맞는 전문가들이 현장에 와서 고객과 상담, 컨설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주게 되어 있는 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ICC 팀이라 그래서 자산 배분 팀이 있어요. 금융자산이라면 정기예금이라든가 펀드, 주식 많잖아요. 이런데 얼마만큼 배분을 해서 어떤 상품을 거기에 넣으면 되는지 이거에 대한 컨설팅을 주는 거예요. 별도로 금융자산 운영팀이 따로 있는 거죠. 네. 또 세 번째는 패밀리 오피스 멤버십 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각종 럭셔리한 공연이라든가 문화 티켓, 그리고 해외 여행, 고급 골프 라운딩이라든가 공항 의전 서비스,
이외에도 뭐 명품 구입이나 이런 게 모두 다 패밀리 오피스 멤버십 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미국의 관세 협상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관세 협상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 글로벌 국가들에 대해서도 좀 선순환 효과가 나지 않겠나 이래서 약간의 좀 우호적인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기술 혁신 부분이나 또 미국의 연준 금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 금리를 낮춰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글로벌 국가들이 미국 내에 투자를 많이 해라. 이렇게 또 트럼프가 압박을 하고 있고 이런 투자에 대한 굵직한 호재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약간 우상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 대선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선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와 있지만 향후에 그런 정책들이 실제 정책으로 수립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시장은 더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새 금융주들, 배당주들이 엄청 뜨는데 네. 그거에 지금 투자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밸류업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도 그 부분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이번 대선에서 공약한 게 상법을 좀 고치겠다. 상법을 고쳐서 이런 규제라든가 기업에 대한 가치를 좀 올려주겠다.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을 좀 펴겠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배당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과거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돼서 그쪽 섹터에 좀 투자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대선 공약 기대감이 있어서 또 외국인들에 대한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 급등을 했는데요. 그래서 일부 조정도 예상되긴 합니다. 워낙 단기 급등이 되다 보니까. 그러나 이 기대감이 실제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면 그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고요. 또한 그러다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됨으로 해서 국내 시장도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좀 기대를 많이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을 한번 제시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내와 해외를 같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인도 세 가지 시장을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투자 비율로는 한국, 인도,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한국, 인도의 40, 30% 그리고 미국 시장의 30%에서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갈등이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중국의 대항 기지가 인도에 만들어질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이 요즘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많이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리고요. 요새 인도 증시가 많이 오르나요?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7만 5천 원 정도 하다가요. 지금 8만 2천까지 됐으니까요. 시장의 지수가 한 10% 가까이 최근에 급등했죠. 한 달 전쯤에는 미국 채권을 되게 또 채권 금리가 높다 보니까 많이들 보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미국 채권에 대한 투자는 견조하나요? 네. 미국 10년채 금리, 30년 금리, 중장기 금리들이 예전에 많이 좀 가격이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 있죠. 거의 30년짜리 채권은 5%를 넘었었습니다. 지금은 5%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수익률을 올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겠다. 트럼프의 압박도 있고 하니까 향후 금리 떨어지게 되면 그때 샀던 고객들은 수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기대감 때문에 미국의 장기 국채를 매수하는 것도 상당히 유효해 보입니다. 최근 고객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자산이 무엇인가요? 지금 뭐니 해도 세계 시장 불안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그렇게 되면서 달러 약세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금을 이제 과거에 매입하셨던 분들은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득이 상당히 많이 나 있거든요. 또 골드바를 사신 분은 그게 또 비과세이기 때문에 판매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골드바요? 바. 네. 골드바를 이제 다시 은행에 또 재매입을 하면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골드를 사가서 다시
판매하는 이런 고객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을 실현하는 고객, 또 하나는 이제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차원에서 뭐 주식과 채권, 은행 정기예금 이런 거 외에도 약간의 다양한 상품을 구성을 원하는 분들은 금도 그 속에 넣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금을 또 찾는 고객분들, 이렇게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고객분들이 있고요. 금에 대한 인기가 많았던 거는 사실인데 올해 상반기 내내 사실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금 많이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데 대한 거부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고 접근하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일부의 자산을 금을 담겠다. 이런 목적으로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투자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또 금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됩니다. 그걸 다시 은행에서 매입할 때는 돌려주지 않거든요. 사자마자 세금으로 10% 나가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꽤 많이 올라야 수익이 나는 구조죠.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향후에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금을 일부 가지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좀 매수할 걸 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선진국 미국 시장이 지금 핫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미국 해외 주식, 미장에 또 관심을 갖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자산이 많이 넘어가는 게 아마 수십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정도로 시장에 자금이 많이 넘어갔고요. 또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을 보시는 고객분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해외 주식은 비과세는 아니지만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종합과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자 고객들은 대부분이 최고 세율 49.5%인데요. 그 세율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또 해외 주식도 방법입니다. 이득이 나면 22%의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해외 주식을 선호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는 해외 주식 붐이라고 하면은 그냥 저희 또래 2030들이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초고액 자산가 분들도 해외 주식을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군요. 급속도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초고액 자산가 분들은 보통은 뭐 채권이나 이런 쪽 위주로 맞습니다. 투자를 하시다가 해외 주식으로 지금 이제 막 넘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자산이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할 때 해외 주식은 가급적 하나씩 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패밀리 오피스로서의 청담센터의 역할부터 이제 향후 시장 전망, 그에 따른 투자 포트폴리오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